록세력단의 선장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둔 이후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세계의 왕이 되려고 하였고, 급기야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무수히 많은 섬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록스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고, 결국 세계 정부에서는 록세력단을 괴멸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시 해군에서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운 거프를 갓벨리로 파견시켰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해적 로저와 힘을 합쳐 록세력단과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프를 필두로 한 연합군은 록세력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선장인 록스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손을 잡고 해적을 괴멸시켰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저가 참전했다는 기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록세력단의 모든 기록은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록세력단을 괴멸시킨 사건 당시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로 거프의 업적을 저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프가 갓벨리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황상 록스를 잡아낸 것은 거프가 확실해 보이기에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거프를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호크의 검은 흑도 요루로 세계에 12자루밖에 없는 최상 명검입니다. 미호크는 자신이 인정할 만한 강한 상대가 나타나며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전투해줍니다. 그래서 일부 초창기 시절 조로는 처음에는 미호크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미호크는 매우 작은 칼을 사용하였으나, 조로가 검사로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흰수염에게 참격을 날릴 때를 시작으로 쭉 흑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정상결전에 참전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미호크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강자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사용하는 흑도 요루는 영구 흑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구 흑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 있기에, 미호크가 영구 흑도를 소유한 것만으로 미호크는 무장색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스모커에게 흑도 요루를 소개하며, 흑도 요루는 흔들림이나 중화 처치 등을 보정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미호크의 흑도 요루는 세계 최강의 검사인 미호크와 매우 잘 어울리는 명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키는 플루톤 설계를 위해서라도 밀지모자 일당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일부 독자들은 프랑키를 방출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프랑키 방출설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이유는 국내 인기 유튜버로부터 출발되었으며, 그 영상은 무려 100만 조회수를 넘기게 되었고, 원피스를 보지 않는 독자들과 라이트 독자들 사이에서 프랑키의 민심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방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변태적인 성격과 비호감적인 외모와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키는 이후에 들어서며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덩치가 커졌으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팬티 차림으로 활보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간혹 슈퍼라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키는 전투원으로서도 게으르긴 상황이며 써니오가 박살나는 상황도 거의 없기에 사실상 프랑키가 하는 일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설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간이며, 프랑키가 없을 때 배가 고장나면 밀지모자 일당은 어이없는 이유로 라프텔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가 꾸드 버스터를 사용하여 거프로부터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어인섬 부근에서도 콜라를 사용하여 대왕류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토비로포 사사키를 잡아내기도 하였기에 프랑키가 밀지모자 일당에 필요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신세계에서 항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와노쿠니의 쿠리에 도달하였고, 오뎅은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쿠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오뎅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서로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오뎅은 어느정도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가 크게 기울었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맞고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에게 겁먹기는커녕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태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 한 배에 여러 명이 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뎅을 거부하였으나,
오뎅은 끈질기게 흰수염을 따라다녔고 결국 흰수염은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군을 학살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로저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기에 로저는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수염의 배가 나타났고 오뎅이 로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이용하여 오뎅을 제압한 뒤 흰수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또한 이때 비로소 살아있기에 가능한 목숨을 건 결투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대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로저는 충돌하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고의 폐양색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간 혈투를 벌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하였고 두 캐릭터의 전투는 중단되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처음으로 악마의 열매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이 상태를 기어5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가 새롭게 부활하자 우로로로로 그 모습은 뭐냐? 뭐 건방짐은 여전하니 안심되구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외형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기어5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머리와 옷이 하얗게 변하며 마치 신성과 같이 외형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루피는 무려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며 1대1에서만큼은 적수가 없다고 평가받는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물론 대결 중간중간에 카이도우가 루피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우가 루피에게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였던 것처럼 능력만으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루피는 기어5를 사용한 이후에는 카이도우에게 정타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종 1관 카이도우를 압도하였으며 활용대거 모드에 돌입한 카이도우에게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루피는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마그마그 열매는 살상력과 파괴력만큼은 원피스의 모든 열매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독 열매, 동물계 원수종 열매, 얼음얼음 열매, 흔들흔들 열매, 쿠릉쿠릉 열매 등이 마그마그 열매와 비견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파괴력만 놓고 보면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 정도를 제외하면 마그마그 열매와 비견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마그마그 열매를 이용하여 엄청난 살상력과 파괴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카이누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흰수염의 지진펀치마저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에게 두 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즈가 던진 거대한 빙하를 일격에 녹여버리기도 하였으며 사왕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인 에이스를 평타 한 방만에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전칠무의 징배 역시 평타 한 방만으로 빈사 상태로 만들었으며 루피는 징배가 가드를 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마저 태워버린 뒤 넌 불이고 난 불마저 태워버리는 마그마다 라고 말하며 마그마그 열매가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호환 열매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콕은 세계정부의 수하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계속하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루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또한 행콕은 해군의 편으로 정상결전에 참전했으나 루피가 해적의 편에 섰기에 행콕도 계속하여 해적의 편을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파시피스타를 계속하여 방해하며 사실상 해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군들이 자신에게 따져들어도 구구절절 핑계를 댄다거나 돌로 만들어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세계정부나 해군의 고위층에서도 행콕의 트롤짓을 정확하게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행콕에게 징계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이스가 사망하고 루피가 아카이누에게 계속하여 추격당하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진짜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오키지가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감히 해군대장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행콕보다 스피드에서 우위를 보이며 아오키즈를 막는 데 성공하였고, 행콕이 마르코보다는 약한 인물임이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행콕이 아오키즈를 공격했더라면 행콕은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작중 내에서는 절세 가인으로 불리며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서도 나미, 로빈, 야마토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로 분류되며 미인이 많은 원피스 여성 캐릭터 중 사실상 미모로는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콕도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행콕은 정상 결정에서 칠무회로서 세계 정부를 도와야 했으나 제멋대로 루피를 조력하며 트롤 짓을 했고, 해군들이 자신을 계속하여 몰아붙일 때마다 불쌍한 척을 하거나 애교를 떨어서 위기를 탈출했으며 나는 무엇을 하든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아름다우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모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행콕은 외모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긴 하나 간혹 일부 독자들은 행콕의 이마가 너무 넓다고 말하며 만약 행콕의 이마가 1cm만 좁았다면 메루메루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원피스 세계관을 통합했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독자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는 행콕이 못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흔히 작화 붕괴가 일어나며 행콕의 외모가 너프먹는 일이 발생하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